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1억을 모으겠다는 야심찬 목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1억 모으기라는 숫자만 쫓다 보면 나중에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억 목표 직장인이라면 이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1억 만들기 여정이 더욱 단단하고 현명해질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1억이라는 목표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재테크 지식 없이 무작정 돈만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만 하면 언젠가 1억이 되겠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1억 원을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1억 원을 달성한 후에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그 돈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미리 공부하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경험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요. 1억을 모으기 전에 투자와 자산관리 방법을 미리미리 익혀두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축만으로는 1억 달성이 정말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힘들어요. 우리의 소중한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전부 저축한다고 해도 1억 원을 모으려면 무려 9년 1개월이나 걸린대요. 56년 차 직장인의 평균 연봉 약 3,213만 원 기준으로도 6년 3개월이 소요되고요.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축과 함께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큰 실수는 바로 투자 경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1억이라는 목돈을 모은 후에야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그때부터 투자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1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니 불안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헤매게 되죠. 소액이라도 괜찮아요.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좋으니 미리 투자를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돈으로 투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멘탈을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1억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투자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하나의 자산에만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모든 돈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금 같은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서 위험을 줄여야 해요. 특히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S&P 500, ETF와 같은 지수 추종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여러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가는 전략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벌고 아낀다고 해도 계획 없는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1억은커녕 종잣돈을 모으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선저축 후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저축할 돈을 따로 빼두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락을 싸거나 저렴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 등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똑똑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많아요. 오늘이 상품권 페이백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정보들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정부의 지원까지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투자 시기 선정의 위험과 분할 매수 전략의 부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저점이다, 혹은 이 주식이 엄청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고점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가격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투자의 고수들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무릎과 어깨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바로 분할 매수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쌀 때는 적게 사고 가격이 쌀 때는 더 많이 사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1억을 넘어 그 이상의 자산을 만드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건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한 번에 다 뿌리지 않고 때에 맞춰 꾸준히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부업이나 추가 수입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해요.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이버 클립 챌린저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가 수입을 얻거나 자신의 특기를 살려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탐색해 보세요.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면 1억 목표 달성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 노력만큼 우리의 자산은 빠르게 불어날 거예요. 결론적으로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가진 직장인이라면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테크 지식을 미리 쌓고 소액이라도 투자 경험을 쌓으세요.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고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고 투자하는 멘탈이 필요해요. 때로는 지겹고 힘든 싸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JYP 박진영 씨가 말했듯이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 지겨운 반복을 이겨내는 사람이 1억을 넘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억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올바른 습관과 단단한 멘탈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갖춘다면 1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그 이상의 자산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실수들을 절대 하지 않고 현명한 직장인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